우울하거나 좌절할 때 나는 얼마나 빨리 감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나의 회복 탄력성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생각은 오늘 친구를 만나고 나서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정말 자주 만나던 친구였는데 한 2주 동안 연락이 없고 전화도 한 번 정도 안 받고, 그래서 약간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2주 만에 찾아갔어요. 평소 나에게 힘을 주던 친구였기 때문에 만나면 또 굉장히 기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의 얼굴이 조금 어두웠고요. 모든 것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신감을 잃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친구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최근에 자주 듣던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오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긍정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도 회복 탄력성이 강한 친구고 걱정은 하지 않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란 어떤 고무줄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고무줄이 튼튼하고 새거일 때는 이렇게 당겨서 놓았을 때 제자리로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무줄이 오래되고 이렇게 낡은 것은 당기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힘이 강하지 않고요. 어쩌면 또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회복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인간도 어려운 상황이나 실패를 겪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런 능력이 강할수록 좌절하지 않고 인생을 잘 살아가겠죠.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힘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좌절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강한 내면을 지니게 된다고 해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인데요. 에미 워너는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40년간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 개념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했어요. 카우아이 섬에서 한 680명 정도의 어린이들,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어린이들을 추적 조사 연구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600여 명 중에서 다들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떻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인생을 즐기면서 잘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점이 세 가지: 개인적 특성, 환경적 요인, 그리고 상호작용, 이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개인적 특성은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이런 아이들일수록 강하더라, 잘 극복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 그런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긍정적으로 잘 문제 해결을 잘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는 유머러스, 뭔가 하여튼 즐거운, 웃음이 많은, 유머가 많은 그런 태도를 가진 친구, 그런 친구들이 건강하게 삶을 살더라 하는 거고요. 환경적 요인도 무시하지 못하죠. 우리 가정폭력도 있고 뭐 그런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말 좌절하고 하는 것, 또 보육원에서 자라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이런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개인적 특성이 강한 아이들은 또 잘 극복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환경적 요인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정적인 사회적 지지망이 있는 친구들이 더 잘 회복 탄력성이 강하더라, 잘 극복하더라 하는 얘기고요. 상호작용 요인으로서는 이런 개인적인 이런 특성과 환경적인 지지가 서로 조화를 잘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은 조금 타고난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환경적인 요인, 상호작용 요인 이런 걸로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키울 수 있는 능력이다. 개인적인 특성도 키울 수 있는 능력에 포함시켰어요, 이 연구에서는. 그래서 위너는 이 연구자는
작은 성공 경험이 자신감을 키우고 이 자신감이 쌓여서 회복 탄력성이 강해지더라라고 결과를 내면서 연구 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이 강한 친구들이 정말 인생을 잘 살아가고 성공하더라. 이 성공이라는 게 부의 성공이 아니고요. 인생에 대한 성공, 어떤 행복감을 느끼면서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그런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친구들에서 공통적인 특성은 회복 탄력성이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방법, 이거는 이제 어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키우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은 정말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런 것 알면서 훈련을 쌓아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면 나의 인생을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인드에 대한 효과는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죠. 긍정의 힘, 그런 긍정의 힘, 요것을 이제 여기에서는 감정을 수용하고 표현하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고 긍정적인 그런 감정으로 바꾸는 것, 이게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취업 면접에서 실패할 수 있죠. 저도 취업 면접 여러 번 봤어요. 직장을 옮기면서도 여러 번 봤고, 또 원하는 그런 직장이 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험도 있고, 그랬을 때 정말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실망스러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감정을 하는 것보다, 그래, 나는 지금 좀 실망스럽긴 해.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다음번 면접 볼 때는 요걸 이렇게 고쳐서 잘 볼 거야. 그리고 바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스스로 위로하는 긍정적인 생각, 이것이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가 있어요. 하나가 실패했다고 모든 나의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성공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 강화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큰 성공보다도 작은 성공. 나 오늘 여기까지 책을 한 권 읽어야지, 아니면 책을 3분의 1 꼭 읽어야지 하면 3분의 1 읽고 나면 굉장히 흐뭇하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가능한 작은 것부터,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계속 성공을 하다 보면 그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큰 실수를 했다면 큰 실수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실수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수긍하고 그 부분을 수정하는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 실수하지 않았을 때는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성공하는 경험을 계속 쌓는 거. 그리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부정적으로 질문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질문을 바꾸는 관점 바꾸기, 좋은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질문을 통해서 관점을 전환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지? 라고 질문하는 대신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런 거죠. 나만 왜 이럴까? 하지 말고, 나에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나는 이것을 극복하면서 다른 친구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배울 거야. 그런 생각으로 관점을 바꾸면 훨씬 탄력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런 걸로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정말 저는 매번 할 때마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건강한 루틴 유지하기. 뭔가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나의 생활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잘 먹고 충분히 쉬고 운동하고
수면 또 잘 불면 오지 않도록 수면 잘 하는 거. 그래서 정말 운동도 꼬박꼬박 매일 하고 힘든 날에도 짧게 산책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3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저는 한 20분, 30분 하루에 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수면도 정말 저는 잠자는 시간 너무 좋아요. 자기 전에 딱 준비해서 눈을 딱 감는 순간 굉장히 행복합니다.